인천에 사는 80세 윤혜수 할머니는 동네에서 손맛 좋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잔치 음식, 제사 음식, 가족 모임 때마다 앞장서서 음식을 준비해 왔고 아들, 딸, 손주들 모두 할머니의 음식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명절 준비 때문에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그냥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처음엔 고마운 배려라 생각하고 웃으며 끊었지만 막상 명절 당일이 되자 정작 아무도 할머니에게 상의도 하지 않았고 차례 음식 하나에도 할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손주는 할머니는 요즘 뭐도 못 만들잖아요. 엄마가 더 잘해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 할머니는 식탁 끝자락에 앉아 식은 전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전에는 엄마가 없으면 명절이 안 돼요라고 말하던 자식들이 이제는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처럼 대하고 무슨 일이든 알아서 척척 처리하며 할머니의 자리를 조금씩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윤 할머니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간섭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잊히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 눈치만 보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첫 번째 신호는 아무 일도 맡기지 않고 손을 못 쓰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단순한 배려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노인을 무능력자로 몰아가는 치명적인 무시입니다. 쉬세요라는 말 뒤엔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요라는 암묵적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효도라고 생각하고 좋은 의도라 말하지만 그 말은 노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들어 놓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쓸모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사회가 그 기회를 차단하고 모든 것을 대신하려 들면 노인은 점점 손을 놓게 되고 결국에는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이는 단순한 역할 상실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절망적인 침몰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누구나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고 기여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안 해도 돼요. 위험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모르시잖아요 같은 말들로 벽을 쌓으면 노인은 그 안에 갇혀 점점 침묵하고 움직이지 않게 되며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인형처럼 변해갑니다. 가장 끔찍한 건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게 된 노인이 나중에 진짜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심리적 위축과 활동의 중단은 근력 저하, 관절 굳음, 기억력 감퇴, 그리고 우울증으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치매와 와병의 길로 직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노인의 남은 삶을 앗아가는 무서운 제거 행위입니다. 노인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몫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다소 불편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효도이며 존중입니다. 명절 음식 하나, 쓰레기 분리수거 하나라도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하는 게 더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한마디가 노인의 마음에 살아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90세까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의자에 앉아 쉬는 삶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함께 움직이고 결정하고 참여하는 삶입니다. 노인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일을 시키지 않으며 반대로 존중하는 사람들은 함께 일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세상이 달라져도 연륜과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인생의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먼지 쌓이게 두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손해입니다. 대전에서 78세의 박철우 어르신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외식을 하게 되어 마음이 들떴습니다. 젊은 시절엔 자식들 손잡고 소풍도 자주 다녔고 직접 고른 맛집에서 삼겹살을 구우며 웃음꽃을 피웠던 기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외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메뉴도 주문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퓨전 요리였고 박 어르신은 메뉴판을 보며 이게 뭐냐? 나는 된장찌개나 먹고 싶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웃으며 아버님은 그냥 이거 드셔보세요. 요즘 인기 많은 음식이에요 라며 말을 끊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젓가락질이 불편해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계산도 며느리가 해버렸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자리에 앉아있는 내내 존재감 없는 손님처럼 조용히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었지?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두 번째 신호는 중요한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노인을 의사결정권 없는 사람, 무의미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살지, 심지어 건강과 재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상의 없이 결정하고 통보만 하는 태도는 노인의 자존감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행위입니다. 노인에게 중요한 건 단지 결과가 아니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선택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존중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어차피 아버지는 모르시잖아요. 할머니는 어려운 거 싫어하시니까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으며 노인의 판단을 무시합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사회적 제거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에서 노인이 느끼는 감정은 나는 여기 있어도 없는 존재구나라는 절망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노인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서서히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뇌는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저하되고 반복적으로 배제당하면 뇌는 스스로 쓸모없음을 학습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잘 모르니까 너희가 해라는 말만 남고 이는 곧 자율성 상실, 사고력 저하, 인지능력 퇴화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결정을 못하는 노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복적인 배제와 무관심, 존중 없는 선택의 강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그런 노인의 모습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여진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왜 아버지 의견을 듣지 않았는지 묻지 않고 왜 어머니가 결정을 못하시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 드셔서 그래라며 무책임하게 넘겨버립니다. 노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에 참여시켜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함께 고민하고 물어봐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머님은 어떤 게 좋으세요?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라는 한마디가 노인에게는 살아있다는 실감이자 존중받는 존재로서의 마지막 끈이 됩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중요한 재산 결정을 할 때, 노인의 의견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 의견이 젊은 세대와 다르더라도 듣고 존중하는 그 과정이 바로 노인을 사람답게 대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언젠가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다면 미래의 당신도 그 무시를 고스란히 겪게 될 것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82세 정태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슈퍼에 들러 신문을 사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를 두루 섭렵하고 TV 토론도 빠지지 않고 챙겨보며 내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 세상 돌아가는 건 알고 살아야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스마트폰을 만지며 묻는 말에 정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자 손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건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뉴스 보고 계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정 어르신은 더 이상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틀렸다, 몰라도 된다는 식의 반응만 돌아오니 점점 말수가 줄고 토론을 즐기던 입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뉴스를 볼 때도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고요히 앉아있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세 번째 신호는 노인의 지식이나 의견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노인의 인생 경험을 무가치한 과거의 유물로 취급하는 무례함입니다.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할아버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라는 말은 친절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속엔 깊은 경멸과 무시의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노인의 말이 항상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온 시간의 무게에서 나온 생각이며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난 통찰입니다. 그 가치를 무시하고 시대에 뒤처졌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은 지혜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손주들이 조부모에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일 때 노인은 자신이 더 이상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빠르게 자기 비하와 무기력으로 번져 결국 우울증과 인지 저하로 연결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젊은 세대가 정보만을 진리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 스마트폰에서 읽은 기사만을 진짜라고 믿고 삶을 살아낸 사람의 이야기는 낡은 생각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정보는 단지 데이터일 뿐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길지에 대한 지혜와 판단은 나이든 이들의 몫입니다. 그걸 무시하는 태도는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세대를 단절시키고 배움의 기회를 없애는 어리석음입니다. 노인은 말이 많아진다기보다 말을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입을 엽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물어봐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만으로 노인의 삶은 활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사회가 그 입을 막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틀렸어요 라고 반박하기만 한다면 노인은 점점 더 침묵 속에 자신을 가두게 됩니다. 노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지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온 인생을 배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 바로 그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세대가 스마트폰으로 수십 개의 정보를 넘기는 동안 노인은 인생에서 단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한마디를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지혜를 스스로 내다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어르신이 무슨 말을 하시든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 그런 생각도 있군요라고 공감해주고 그때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노인은 존재의 의미와 존엄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존중을 받은 노인은 살아있는 동안 더 단단해지고 병에도 강해지며 건강한 노년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노인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의 말은 짧지만 그 상처는 평생을 남깁니다. 반대로 한마디의 경청은 노인의 인생을 다시 밝히는 불씨가 됩니다. 부산에 사는 79세 김영순 할머니는 늘 단정한 옷차림과 곱게 핀 머리로 품이 있는 노인이라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교사로 일하며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퇴직 후에도 동네에서 예의 바르고 세련된 어르신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미용실에서 겪은 일이 평생 기억에 남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머리를 손질하러 간 김 할머니에게 젊은 미용사는 어머니는 어차피 남자 만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짧게 확 자르죠 뭐라며 웃으며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 말에 주변 손님들까지 피식 웃었고 김 할머니는 말없이 거울을 보며 참았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쓰고 누가 자기 외모를 언급할까 두려워 늘 시선을 피하며 다녔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네 번째 신호는 외모나 복장, 몸 상태를 웃으며 평가하거나 조롱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존엄성을 정면으로 짓밟는 잔인한 모욕입니다. 주름이 많아서 화장 안 먹어요, 아이고 허리 굽으셨네 같은 말들은 듣는 노인에게 칼날처럼 날아들어 존재 자체를 초라하게 만드는 독한 독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에게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노인에게도 여전히 자기 외모에 대한 자존심과 자신감이 존재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하고 싶은 욕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젊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욕심, 나이값 못한다는 식으로 무시하고 오히려 외모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노인은 자신이 초라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족 내에서도 이런 외모 조롱이 무심코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이 엄마, 그런 옷 입으면 촌스러워요, 아버지 그 머리 너무 옛날 스타일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 속엔 노인의 개성과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뿌리 깊은 무시가 깔려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옷차림이나 스타일은 개성으로 존중받지만 노인의 스타일은 우스꽝스럽다는 말로 쉽게 평가됩니다. 결국 노인은 스스로를 감추기 시작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길 두려워하며 점점 사회와의 단절 속으로 숨어버리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외모에 대한 조롱은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인의 삶의 의지와 자존감을 뿌리째 흔드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표현하고 가꾸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권리가 나이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빼앗긴다면 그것은 존엄을 빼앗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노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외모, 옷차림, 스타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원하고 때로는 칭찬해주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화장 잘 되셨네요, 모자가 참 잘 어울리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노인의 하루를 빛나게 하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존재를 인정받는 감동의 언어가 됩니다. 노인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외모를 웃음거리로 삼지만 진짜 존중하는 사람은 노인의 눈빛, 자세, 손끝의 세월을 아름다움으로 봅니다. 나이 들었다고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무시당했을 때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나이 든 외모는 연륜이 깃든 자랑이며 시간이 남긴 가장 깊은 아름다움입니다. 그걸 조롱하는 순간 우리는 결국 자신의 미래를 조롱하게 되는 셈입니다. 광주에 사는 80세 이만복 어르신은 매주 일요일이면 손수 다듬은 반찬을 들고 아들네 집을 찾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손주에게는 좋아하는 멸치볶음을, 며느리에게는 손맛 가득한 무생채를 준비하며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문 앞에서 반찬통을 건네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저염식 해야 돼서요. 다음부턴 안 해오셔도 돼요. 말은 정중했지만 어르신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리 반찬을 준비해도 필요 없는 짓처럼 느껴졌고 점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방 한쪽에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반찬통은 먼지만 쌓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외면당하고 손주조차 할아버지 반찬은 짜서 싫어라고 말하자 어르신은 더 이상 가족을 위한 마음을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5번째 신호는 노인의 호의와 배려를 무시하고 부담으로 취급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노인의 존재 가치와 역할을 부정하는 명백한 무시입니다.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는 말 속엔 사실상 당신의 정성과 시간은 이제 쓸모없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노인은 자신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겼다는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노인에게 가장 큰 기쁨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필요한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음과 수고를 젊은 세대가 귀찮음이나 불필요한 행동으로 여긴다면 노인은 점점 사랑을 표현할 수단을 잃고 결국 감정을 닫고 마음까지 잃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러한 무시는 노인의 자존감은 물론 삶의 의욕까지 송두리째 앗아간다는 점입니다. 음식을 만들고 손주를 챙기고 마당을 쓸고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작고 사소한 일들조차 하지 말라는 말은 곧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되세요라는 잔인한 선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려 했던 마음이 밀려나고 도우려 했던 손길이 잘려나가면 노인은 마침내 살아있으면서도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외로운 벽이 됩니다. 노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음식이 짜고 방식이 오래되었더라도 그 안에는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랑과 희생이 스며 있습니다. 그것을 짐처럼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진짜 예의입니다. 노인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사랑의 손길조차 불편해하고 그것을 멀리합니다. 반면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노인의 손끝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고 작게라도 표현된 정성을 존재의 언어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인의 정성과 배려는 그저 습관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을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단지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가치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사랑할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외면당할 때 그 사람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